지난 강의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조작, 그러니까 개표상황표 조작이죠. 개표상황표를 조작해서 부정선거를 한 그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2004년 노무현이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치룬 첫 총선입니다. 2004년 4.15 총선. 그때 이루어졌던, 자행되었던 명명백백한 비례대표 부정선거를 제가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구도 했겠죠. 지역구도 했는데 그건 확정은 없고, 요거는 확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게 있는데, 노무현이가 당선된 게 2002년 12월 19일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 4월 24일 날 경기도 고양 덕양구 덕양갑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당선됐냐면 유시민이가 당선됐는데, 유시민이 요즘 잘 나가죠. 아주 막 방송에 나와서 까불거려요. 근데 이 친구가 2003년 4월 24일 날 노무현이가 당첨되었던 그 부정선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선되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유시민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왜 부정선거에 당선되고도 그렇게 당당한지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이렇게 말을 좀 해주세요, 주위분들. 자, 그러면은 유시민이가 당선된 2003년 4월 24일 경기도 고양 덕양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표를 보고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 개표 상황표란 겁니다. 개표 상황표. 개표 상황표인데, 이게 나중에 자세히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고양시 덕양구 갑 화정이동 제5 투표구, 그러니까 화정이동 제5 투표구의 투표함을 하나를 개함을 하면은, 개함을 해서 전자개표기 안에 넣으면은 여기 개표 상표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여기에 뭐 이국헌이 몇 표, 유시민 몇 표 이렇게 쭉 출력이 돼서 나오죠. 이 개표 상황표를 조작을 해서 당선자를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좀 이 큰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투표지 분류 시각이라고 있어요.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 이 3년이 2003년 4월 24일 19시 17분에 전자개표기 안에 투표용지를 밀어냈습니다. 화정이동 5 투표구 투표용지 1030장을 계속 밀어넣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개표 상황표가 안에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 전자개표기로 개십식을 운용한 전자개표를 돌린 게 2003년 4월 24일 19시 17분이죠. 이때 시작해서 19시 23분에 마칩니다. 6분 만에 마쳤죠. 굉장히 빠르죠. 기기번호는 1번입니다. 기계번호 1번에서 이 화정이동 제2동 화정이동 제5 투표구 투표용지 1030장을 전자개표를 넣고 돌려서 이 개표 상표가 하나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세히 화면을 좀 크게 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개표기 운용부 되어 있습니다. 개표기 운용부. 지난 강의에서 이 개표기 운용부를 나중에 중앙선관위가 바꾸죠.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바꿉니다.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괜찮았어요. 이걸 아는 국민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요 기계를 넣으면은 1030장을 넣으면은 이국헌 407장, 유시민 502장, 문기수입니까? 30장, 강명용 19장, 김기준 40장, 이영희 20장. 이렇게 기계에서
인쇄가 돼서 넣어져. 이게 이제 기계로 분류한 거고, 여기 미분류가 보이죠? 미분류. 미분류는 이제 사람 손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은 거짓말 잘 못해요. 뭐, 간등이 아주 큰 친구들은 뭐 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개표장에서 많은, 나름대로 사람 눈이 있으니까 잘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 미분류를, 기계가 분류하지 못한 미분류를 개표해 보니까, 이국헌 5장, 유시민 4장, 문기수 1장, 강민용 1장, 윤영이 이래 놓는데, 이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미분류는 5대4로 나왔어요, 5대4. 그죠? 이국헌이가 5고 유시민이 4로 나왔는데, 요 전자개표기는 딱 그 반대죠. 이국헌이가 401장, 7장, 유시민이 502장 나왔어요. 재밌는 건데, 뭐, 바로 이걸로 뭐, 가지고 부정선거다 뭐다 말을 하긴 어려운데, 문제는 이거예요. 기계로 분류한 이 407장이란 이 숫자와 실제 투표용지 매수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 비교하는 난이 요거죠. 분류된 투표지 수정란. 분류된 투표지 수정란에서 이 407이 정말 맞느냐? 투표용지 묶음을 가지고 세봐야 되는 거예요. 세보고 407장이 맞는 걸 봐야 되는데, 이것도 아무 빈칸이죠. 이 빈칸이란 말은 뭡니까? 기계가 분류한 걸 407장을 그대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인정하고 미분류 5장 합쳐서 412장이 된 거고, 유시민으로 기계가 분류한 502장, 이 500이라는 숫자와 실제 투표지 매수를 비교해야 되는데 비교를 안 하고 이걸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빈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류 투표지 4장을 합쳐서 506장이 됩니다. 뭐 다른 거는 조금 사소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무효 투표수를 잘 알고 있죠. 무효 투표수가 없죠. 무효 투표수가 없습니다. 1030장 투표용지를 교부를 했는데 무효 투표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하고 후닥닥 끝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지난 강의 때 노무현이가 불법으로 전자개표 조작 메커니즘을 통해서 당선된 것과 똑같은 식으로. 여기 보십시오. 2003년 4월 24일이니까 노무현이가 전자개표기로 당선되고 나서 4개월 있다가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이 친구가, 유시민이라는 친구가 뭐 문재인이 누구죠? 노무현이 호위무사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국회에서도 백바지 입고 까불었죠. 이 친구가 부정선거, 개표 상표가 거짓말을 못하죠. 이렇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겁니다. 자, 여러분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노무현이가 전자개표 조작으로 당선된 게 2002년 2월 19일이죠. 그래서 1년 4개월 뒤에 보시면 2004년 4.15 총선 비례대표가 있었죠. 그때 비례대표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자, 여러분 요즘 그 문재인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많이 나오죠. 황당하게 높죠. 그걸 믿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믿고 그런데, 그 여론조사 기관이란 말은 좀 이상해요. 여론조사 회사죠. 기관이라 하면은 사람들이 그 신뢰성을 좀 높게 보는데 그냥 여론조사 회사예요, 그게. 이 2004년 4.15 총선 때 선관위, 중앙선관위죠. 중앙선관위와 여론조사 회사죠. 여론조사 회사의 공모에 의한 개표 조작의 명백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은 세계 역사상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개표 결과가 0.01%까지 똑같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2004년 4.15 총선 때입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2004년 4.15 총선 비례대표만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이제 그전엔 1당이었다가 여루당, 열린우리당이죠. 노무현의 정당,
여루당이 압도적으로 이제 당선되는 그런 그 총선이었는데, 그럼 잘 보시면은 한나라당 최종집계를 보십시오. 35.77%입니다. 35.77%.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방송사 예측 조사가 있어요. 비례대표 보이시죠? 비례대표 방송사 예측 조사. 일단 KBS를 제끼고 MBC 걸 봅니다. MBC 몇 프로죠? 한나라당. MBC의 한나라당 방송사 예측 조사가 몇 프로입니까? 35.77%죠. 그러니까 예측조사는 누가 하죠? 여론조사 회사가 하죠. 여론조사 회사의 예측조사하고 선관위의 개표 결과와 0.01%까지 똑같은 거예요. 이야, 기가 찹니다. 자, 그럼 민주당 그 당시에 민주당 몇 프로였죠? 7.10%입니다. 최종 집계죠. 자, 민주당의 예측조사 몇 프로입니까? 자, 우리 촬영하시는 분 몇 프로입니까? 7.1. 7.10%죠. 7.10%입니다. 똑같습니다. 한 칸 또 내려갑니다. 이거, 야, 기가 찹니다. 우리 당 있죠? 열린 우리당이죠? 열린 우리당의 방송사 예측조사 몇 프로입니까? 38.27%. 그런데 열린 우리당 최종 집계 38.27%. 이야, 근데 이 정당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 똑같습니다. 재밌는 게 내가 이걸 민노당 한번 볼까요? 민노당이 최종 집계가 13.03%입니다. 예측조사 13.03%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 조작이죠. 이 조작인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최종 집계에 민노당이 비례대표에서만 8석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노당이 우리 국회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민노당 이 친구들 재밌는 친구들이죠. 이 민노당이라는 애들은 아주 진보 정당을 자처합니다. 진보 정당은 뭐죠? 진보 정당의 가장 큰 가치는 추구해야 될 가장 큰 가치는 인권이죠. 그런데 이놈들이 북쪽의 우리 동포들 인권은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고 우리 사회 노동 문제는 속속들이 건드려요.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는 부분을 또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입지를 넓혀가는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노동자들의 실제 권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데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북쪽의 그 인간 백정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의 민중을 노예화하는 그 집단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안 하면서 그리고 북한 인권은 절대 언급 안 하면서 우리 한국의 문제는 속속들이 열심히 건드려요. 근데 그 민노당이 하여튼 2004년 4.15 총선 때 비례대표에서만 8석을 건집니다. 8석을. 지역구에서는 그때 권정길이가 한 표 따고 한승은이가 또 울산에서 한 표 따고 그래서 그 지역구에서 두 석을 얻고 비례대표에서는 8석을 얻습니다. 그래서 10석을 얻으면서 그 당시에 제3당이 됩니다. 그게 뭐냐? 선관위와 여론조사의 공모에 의한 개표 조작으로 민노당이 8석을 얻는 거죠. 물론 여러당도 많이 얻었죠. 이놈들도 뭐 장난쳤겠죠. 자, 그런데 이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찬이라는 친구가 뭐 죽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죽은지 살았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노예찬이는 요 2004년 4.15 총선 때 이때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간 친구예요. 그러면 노예찬이는 비례대표 조작, 개표 조작으로 국회에 입성한 것이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송사 예측조사를 요 비례대표와 지역구랑 비교를 해봅니다. MBC와 KBS는 나중에 제가 다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지만 여론조사 회사가 서로 달랐어요. MBC는 코리아 리서치에서 했고 KBS는 PNS 코리아 미디어 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MBC 걸 잘 보시죠. 비례대표 예측조사 MBC 거를 이걸 반올림하면 KBS게 됩니다. 한나라당 MBC 35.77%죠. 반올림하면 이렇게 35.80% 이렇게 돼요. 민주당 1.0%, 이거는 똑같죠. 뭐 거의 똑같은 거죠. 이건 반올림한 거 차이가 뿐이죠. 우리당 38.27%죠. MBC. KBS 38.30%. 반올림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구 예측조사를 봅니다. 방송사 지역구 예측조사. KBS와 MBC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그렇겠죠? 자, 한번 볼까요? 한나라당 KBS만 봅니다. 한나라당 우세 82, 민주가 5석, 우리가 148석. MBC는 70, 한나라당 우세가 70, 민주당이 4, 우리가 124석 이렇게 되죠. KBS와 MBC가 다르죠?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요. 근데 이 비례대표는 똑같죠. 왜 그러냐면은 비례대표는 조작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비례대표가 왜 쉽느냐 하면은 비례대표는 지역구는 그 지역 개표소에서 바로 결정이 되죠. 결정이 되는데 비례대표는 전국 그 표를 중앙에서 합산을 하는 거예요. 서울, 부산, 뭐 경기도, 경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기도 이런 데서 쭉 올라오는 거를 다 합산을 해서 중앙선관위가 그 개표 결과를 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이 얼마든지 장난쳐요. 장난치겠죠? 이게 뭐 장난친 증거입니다, 이게. 이게 장난친 증거인데, 합산을, 집계를 중앙선관위가 하다 보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비례대표 조작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중앙선관위가 전체 표를 모아서 집계를 한다. 그래서 개표 조작을 할 수 있다.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개표장에 가보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가보면은 지역구 표를 먼저 개항을 합니다. 먼저 개항하면은 지역구에서 그 지역구 후보 당락이 결정되면은 비례대표는 잘 보지도 않습니다. 개표 참관인들, 지금도 뭐 개표 참관인 절대 부족이죠. 개표 참관인들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개표 참관인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하고, 또 회본들, 집계를 정당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중앙선관위만 맡겨두면 안 되고, 정당히 그 지역구 하나하나의 자기들 비례대표 표를 다 합산을 해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중앙선관위, 범죄 집단 중앙선관위에게 맡겨두고 정당한 비례대표 자체 집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보다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개표를 할 때 비례대표부터 개표를 해야 됩니다. 지역구부터 하는 게 아니고 비례대표부터 개표를 하고 그걸 자체적으로 합산을 하고 정당이 전국적으로 합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역구로 개표를 해야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자,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여기 굵은 글씨를 적어놨죠.
개표 2004년 4.15 총선 비례대표 선관위와 여론조사 회사의 공모에 의한 개표 조작의 명백한 증거죠. 근데 이 밑에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이 작년에 이제 제가 만든 거예요. 2018년 현재도 부정선거 세력은 사법 처리되지 않고 맹활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정당은 침묵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노무현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게 2002년도죠. 또 2004년도에 또 해먹었죠. 2004년도에 해먹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명백한 부정선거를 한 나라가 벌컥 뒤집힐 수 있는 이 부정선거 세력에 대해서 사법 처리했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우리 국민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이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라크 보십시오. 이라크의 작년에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하다가 들통이 났죠. 수작업 해보니까 심한 경우는 수작업과 전자개표기 차이가 12배까지 차이 나는데 그것이 있을 정도로. 근데 왜 그래 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를 시작한 지가 벌써 16년이 넘었죠. 2002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부정선거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라크는 한국산 전자개표 딱 한 번 썼죠. 근데 바로 들통이 났죠. 왜 들통이 났느냐 하면은 정당이 나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당이 나서니까, 정당이 나서서 하니까 언론이 보도하고요. 언론이 보도하고 나니까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래서 바로 정당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당이 침묵하고 있어요. 정당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제 망국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건 대충 아시겠죠?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다시 리바이벌 해서 다시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잠시 보고 갈게요. 여기 이제, 이거는 뭐냐, 이렇게 한번 짜고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역구 최종 개표 현황입니다. 그 당시에 한나라당 최종 100석 나왔죠. 민주당 5석, 여러당 129석 나왔는데, KBS는 예측조사는 한나라당 82석, 민주당 5석, 우리당 148석 이렇게. 이것도 차이 많죠. 차이 많은데 이래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구는 부정선거가 하기가 좀 어려운 게 개표 집중도가 좀 있고, 그 당시에 우리가 2004년도에 세실 레스토랑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서울시의회 회관 밑에 있던 덕수궁하고 서울시의회 회관 사이에 세실 레스토랑에서 저희들이 2004년 4.15 총선을 앞두고 공청회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관계자도 비공식적으로 왔다 갔겠죠. 자기들 불이익이 없을까 싶어서 알리고. 그리고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던 노베르트 폴로첸 씨도 그때 오고 가고. 그래서 공청회를 3번이나 했으니까 알게 모르게 선관위도 긴장을 했고, 또 그 전에 자행했던 투표용지 100장 묶음도 그 당시엔 했어요. 근데 또 뭐 다른 데서 부정했을 수도 있겠죠. 하려고 하는데 크게는 못 해먹었다. 우리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이게 자기들 목표치였던 것 같아요. 여러당 148 이렇게 이 목표치였는데 129밖에 못 얻었죠. 한나라당에 82석 주려고 했는데 한나라 이 친구들은 100석을 얻었죠. 뭐 이래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2004년 4.15 총선 때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때 이 친구들이
이 김대중 노무현 이 패거리들과 이 중앙선관위가 작당해서 개헌 의석을 차지해서 고려의 멍대로 가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내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요즘 드루킹 사건 좀 시끄럽죠? 개표 조작의 공식 읽어본 예가 바랍니다. 개표 조작을 어떻게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댓글 조작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여론 조작하죠. 그 다음에 여론조사 회사가 지지율 조작합니다. 이런 것처럼 지지율 조작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가 개표 조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은 그런데 여기까지만 갔죠. 여기까지만. 댓글 조작하고 여론 조작까지만 조사하고, 정작 중요한 여론조사 기관과 선관위 개표 조작과 지지율 조작 안 한 거예요. 댓글 조작으로, 댓글로 뭐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습니까? 아니죠. 선관위 개표 조작으로 뽑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여론조사 그대로 개표 조작 증거였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요거죠. KBS 의뢰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 회사, 2004년 4.15 총선 때. 그 당시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KBS는 PNS 코리아 미디어 리서치였습니다. MBC 의뢰 여론조사 회사는 코리아 리서치였습니다. 이 자료는 조선일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예측치 최종 지표가 0.01%까지 똑같은 건 이런 조선일보인데, 제가 이걸 뭐 재판에서도 활용을 하고 하니까 조선일보가 이걸 파일을 그냥 내려버렸어요. 근데 제가 미리 다운로드 받아놨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비례대표의 해결 방법, 조작의 해결 방법은 첫째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개표 방식은 집중식이랍니다. 영국에서 문화를 받은 일본, 그리고 인도, 한국, 이런 데는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다 한 개표소로 다 모읍니다. 모아서 집중 개표를 하죠. 집중 개표식이라는데 이게 부정의 여지가 많죠. 이 투표소 개표는 뭐냐면은 투표장에서 바로 개표하는 겁니다.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그럼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대만이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 옆에 있는 대만, 유럽 이런 나라들, 그리고 캐나다, 대부분 다, 아프리카도 유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프리카도 투표소 개표를 합니다. 중동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 투표소 개표인데, 남미도 그렇게 합니다. 투표소 개표는 우리 국민학교 때 반장선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항을 하죠. 그러면은, 투표 사무원이 바로 개표 사무원이 됩니다. 그래서 개표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웬만한 곳에는 한두 시간이면 다 끝나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하나만 하면은 30분에서 1시간 떡을 칩니다. 여기에 투표소에 CCTV 계속 열어놓고 바로 개표 들어가면 돼요. 투표 끝나고 나서 잠시 휴식 기간 가지고 바로 개표해버리는 부정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비용 작게 들죠. 투명하죠. 그 주위에 폴리스 라인처럼 해놓고 주민들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게 투표소 개표입니다. 장점은 많고 단점은 전혀 없는 게 투표소 개표입니다. 투표소 개표해야 되겠죠. 이 부정선거 맞는 해결 방법. 개표 시 비례대표부터 해야 됩니다. 비례대표부터 개표하고, 그 다음 사전투표하면 안 됩니다. 사전투표 이거는
범죄 집단 중앙선관위가 투표함을 4일간 보관하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찌 압니까? 뻔하죠. 전자집계 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나라는 선거를 하고 나서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며칠 왜 걸리냐면은, 한국은 지금 전자집계를 한단 말이에요. 중앙선관위가 전자집계 프로그램, 중앙선관위 알아요. 예를 들어서 투표수가 10장이다 그러면은, 투표수가 10장인데 4대6도 만들고, 6대4도 만들 수 있고, 5.5대 4.5도 만들 수 있고, 이렇죠. 합산만 똑같이 하고, A 정당, B 정당, C 정당, 지멋대로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투표수는 한 투표, 예를 들어 100장, 다시 말씀드리면 100장, 투표수 100장이다. 전국이 100장이다. 그러면은, 30, 30, 40,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20, 50, 30도 만들 수 있고, 지멋대로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자집계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정 방식인데, 전자집계를 금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한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합니다. 그럼, A 후보 몇 장, 그걸, 서류를 하나 작성되겠죠. 개표상표가 작성되면은, 그걸 복사해서 거기 있는 정당인들한테 다 나눠주고, 원고는 예를 들어서 부산시 검정구도 합시다. 검정구 무슨 동 투표소 개표상표 한 장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그 위에 있는 검정구 선관위로 다 모입니다.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다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가서 또 거기도 개표 참관인이 있어야 됩니다. 검정구 선관위에 또 딱 각 정당마다 개표 참관인이 있어가지고 합산하는 걸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가. 그리고 각 정당도 바로 자체적으로 또 집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정구 또 집계 합산을 표를 가지고 또 부산시 선관위에 모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며칠 걸리죠.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요,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후닥닥 그래 안 해칩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자체 집계하고 중앙선관위하고 정당 자체 집계하고 한 개라도 틀리면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투표소 개표를 하게 되면은 전자집계 안 하게 됩니다. 왜? 투표소 개표는 자동적으로 또 그 개표 상표 한 장을 가지고 또 다 모이는 거예요. 아니면 투표소 하나에 그걸 모아서 한 동으로 모이든가, 그 동에서 다시 굴고 가면 되겠죠. 한 동에도 투표소 여러 군데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투표소에서 개표하고 그 개표 상표를 동에서 모으고, 그 동에서는 또 자체 집계하고, 정당도 자체 집계하고, 그 동에서 모인 걸 결과를 또 구로 가고, 구에서는 또 시로 가고, 시에서는 또 다 모아서 중앙선관위 가는 거예요. 예전엔 그렇게 했습니다. 전자집계 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선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후닥닥 빨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요거 조금 맞춰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08년 10월 6일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정인으로 참석. 제가 이재진이 참석했어요. 그때 정인이 이재진 외에 전 전국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영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은 한영천으로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명답 컴퓨터 관련학과 교수 이경목 씨가 또 정인으로 참석했어요. 그 정인으로 참석해서 제16대 대통령 선거 했고, 제16대 대통령 선거 개표 시 운영한 전자개표 프로그램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이 정도 서슴지 않는 등 정인들에게 개표표 당에서나 국회 등이 은폐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이었던 이명수에게 오더를 하나 내렸습니다. 우리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명수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했어요. 그 당시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조영식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6대 대통령 선거에 사용된 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 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은 검증을 받았느냐 하니까 받았답니다. 조영식이가. 외부에서 받았느냐? 받았다. 그럼 자료를 한번 주오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자료를 그럼 나중에 중앙선관위 이명수 의원실에 자료 갖다 바쳤어요. 그때 갖다 바친 친구가 백머식이라는 친구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중앙선관위 직원입니다. 이 백머식이라는 친구가 보내줬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명수 의원한테 그걸 받았어요. 분석해 보니까 이게 전자개표기에 사용된 프로그램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관련된 문서가 아니고 입찰에 관련된 문서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 무슨 소리냐 하면은 전자개표기 사용된 프로그램은 검증받은 적이 없다.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이다. 이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국회가 중앙선관위를 고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관위 고발은 국회법상 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해야 되는데 이 선관위와 국회는 또 자기들끼리 또 죽이 잘 맞아요. 서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갑이죠. 선거를 하게 되면은 이 국회의원들이 을이 되는 겁니다. 선거운동에서의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선관위가 조사할 권한이 있어요.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선거운동 비용도 실사를 하죠. 그 두 개가 굉장히 큰 겁니다. 두 개가 다 나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나중에 국회의원 박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중앙선관위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됩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중앙선관위 담당이 국회의 행정자치위원회인데 중앙선관위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잘 봐주면 되겠죠. 잘 봐주고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중앙선관위를 그냥 두고 위증을 하고 부정선거를 저질러도 봐주고 이런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10월 6일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의 담당했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 친구들이 16대 대선 부정을 그날 명백하게 자기들이 봤어요. 예, 내가 정인으로 참석했고 또 다른 사람이 참석했고 여지없이 중앙선관위가 깨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걸 덮어버렸어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이건 다음에 해야 되겠네.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자, 중앙선관위가 갑이고 정치인들은 을이다. 그러면은 을이 중앙선관위의 부정을 받다, 약점을 받다. 그러면은 거래가 가능하겠죠. 서로 봐주게 하는 거예요. 국가 운명이 걸린 문제를 이 친구들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자, 화면을 전체적으로 크게 해볼까요? 이 명명백백한 부정선거를 덮는 집단, 그리고 부정선거가 용이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고쳐주는 집단이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와 선관위의 공모가 없으면 부정선거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선거부정은 책임이 국회에도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서로 덮죠. 지금 이번에 창원 성산에
말이 많죠. 뭐 개표 말이 많은데도 정당들은 이쁘예요. 여러분들 항상 모든 나라가 패망으로 갈 때는 그 지도층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